그 뒤에 이제 또, 이제 삼가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36대, 그게 남았네요. 근데 이 36대도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게 이제 이분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도 그 당시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꼭 남기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 얘기거든요. 남기고 싶었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테니까 우리도 이걸 이제 자세히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6대는 뭘 36대라 하느냐 하면은 박극경계, 지금 객관입니다. 박극경계 무정, 그러니까 자신 말고 주체 말고 객관 세계의 무정의 이제 5가지 대법이 있으니,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과 땅이 상대가 되고요, 또 해와 달이 상대가 되고요, 어두움과 밝음이 상대가 되고요, 음과 양이 또 상대가 되고, 물과 불이 상대가 됨이니라. 여기 이제 5가지입니다. 5가지고, 말과 말을 이제 대법하는 것과 법과 상을 이제 대법하는데 12가지가 있다. 그럼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앞에 말은 이제 우리가 사량 분별해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량 분별해서 하는 말. 그 다음에 뒤에 말은 사량 분별을 끊고 보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과 말의 대법과 또 법과 상, 이 법도 이제 본질로 보시고 상은 이제 형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과 상의 대법에 12대법이 있으니, 그거는 뭔가 하면은 유의, 무의, 유색, 무색이 상대가 되며, 우리는 뭐 유의법이다, 무의법이다 흔히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유의는 뭔가 하면은 양변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보는 것을 유의라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무의는 양변을 이어서 보는 것을 무의라 한다. 굉장히 재미없는 포장이신데, 실제 나도 이제 좀 지루하긴 합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이 이 얘기를 이제 방금 이 얘기 드린 대로 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재미없더라도 육조 스님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오히려 더 복잡하게 이렇게 하셨는지 이제 나도 조금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이 이 얘기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요약하면은 사실은 주관과 객관입니다. 주관과 객관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세밀하게 그걸 막 세분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교 용어를 쓰면서 정리가 안 됐던 거, 이런 것들도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는요. 그래서 유의는 유무에 집착한 걸 유의라고 그러고, 무의는 유무를 초월해서 보는 것을 유의라 한다. 그리고 유색, 무색, 또 유상, 무상, 또 유류와 무류,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건데, 유류는 이제 유무에 집착해서 이제 생활하는 것을 유류라고 그러고, 유무를 초월해서 이제 작용하는 것을 무류라 한다. 색과 공의 상대가 있고, 동과 정의 상대가 있고, 청과 탁의 상대가 있고, 범과 성의 상대가 있고, 성과 속의 상대가 있고, 노와 소의 상대가 있고, 대대소소, 크고 적은 데 상대가 있고, 또 장과 단, 긴 거와 자른 것의 상대가 있고, 높은 거와 낮은 것의 상대가 있나니라. 여기 이제 12개죠.
그래서 앞에 5개를 합하면은 17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자성에서 이제 작용을 일으킬 때 이제 대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이제 가지수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성에서 일어난 작용의 대법에는 19가지가 대법이 있으니 그게 뭔가 하면은 삿되다 바르다. 이제 삿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 정은 이제 편견을 초월한 거. 또 어리석음과 지혜, 또 어리석음과 지혜, 또 어지러움과 안정된 거, 또 이제 개와 그릇된 거, 고든 것과 굽은 거, 또 실과 허, 또 험한 것과 이제 평편한 거, 번뇌와 보리의 상대며 자비와 이제 해롭게 하는 상대, 또 기쁨과 성냄에 대한 상대, 버리는 것과 아끼는 것에 대한 상대, 나아가는 것과 물러가는 데 대한 상대, 생과 멸에 대한 상대, 항상 하는 것과 무상한 것에 대한 상대, 법신과 색신에 대한 상대, 화신과 보신에 대한 상대, 체와 용에 대한 상대, 성품과 상에 대한 상대니라. 이것이 이제 전부 합해가지고 36대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너무 지루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지내갑니다. 유정, 무정의 대인 36대를 또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유정, 무정의 대법인 언어와 법상이 12대와 있는 12대와 내외 이제 정이 없는 것의 5대와 자성에 일어난 19대가 도합 36대법을 이루미니라. 이 36대법을 알아가지고 쓰면은 이 36대법을 잘 알아가 쓰게 되면은 일체 경전에 통달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다 이우기도 힘드시고 주관과 객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관과 객관. 예. 그래서 알아가지고 쓰면은 일체 경전에 통해 가지고 나고 들어감의 양변을 여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법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일체 경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마음을 일으켜서 작용할 때나 또 마음을 이제 작용을 안 할 때나 이럴 때에 항상 양변을 여여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마음이 평화로울 뿐 아니라 이제 굉장히 자유자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조 스님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대법을 논해서 말씀했으니까 양변을 여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양변을 여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으면 꼼꼼히 한번 챙겨서 한번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절에 오고 이제 불교를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모든 존재가 연기로 존재해 있고 연기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다. 이 공이다 하는 것이 양변을 여의는 겁니다. 양변을 여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하는데 이 양변을 여인 그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평등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건 뭐 종교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어떤 것도 이제 그 평등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하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현상에 집착해 가지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제 없애는데 이것만 치면 더 좋은 그런 길은 없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양변을 여의는 것을 이제 사실은 공부하러 불교를 믿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번에 중국 우리도 선종사찰을 돌아봤는데 여행하는 목적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종사찰을 그냥 옛날 스님들이 살던 유적이나 보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돈, 시간 낭비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았던 그런 이제 유적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양변을 예인 그 자리를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제 가깝게 이해하고 체험해 보려고 우리가 갔던 겁니다. 그래서 달마시인 같은 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양무제가 내가 절도 많이 짓고 스님들도 출가를 많이 시키게 하고 경전도 많이 발간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까 무공덕, 공덕 없다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양변을 여인 얘기예요. 양변을 여인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헛일이라. 오히려 군두덕이고요. 맨살 긁어서 정말로 부실험 이루는 일 같아요. 무공덕. 그러니까 양무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자기는 그거를 굉장히 이제 공덕이 있고 좋은 일을 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했는데 인도에서 뭐 얄궂게 생긴 그 도인이라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 공덕도 없다 하거든. 그래서 양무제는 속으로 굉장히 얻잖했죠. 그러면 당신들이 내세우는 그 진리라는 건 도대체 뭐요? 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시임이 진리라는 것도 없어. 화경무성 진리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더 양무제는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럼 당신이 지금 인도에서 도인이라 하면서 중국에 와서 소위 교화하겠다고 온 사람인데 그럼 당신은 그럼 뭐요 도대체? 그럼 뭐 때문에 왔느냐 이게야. 당신은 뭐요? 함께 나도 모르요. 철저히 양변을 이행 이걸 가르쳐줘요. 이걸 알면은 누구한테 배우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남하고 비교 안 하면서 평등하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육조 스님이 이제 좀 장황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양변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만 이제 이해하시고, 알고 쓰면은 일체경을 통해 가지고 출입에 양변을 여인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이 작용을 일으키는 것인고 36대가 사람의 언어와 함께 하나 밖으로 나올 때는 상을 여의고 안으로 들어갈 때는 공을 여의니 공에 착한 즉 오직 무명만 기르고 상에 착한 즉 오직 사견만 기르나니 법을 비방해 가지고 바로 말하되 문자를 쓰지 아니함이라 하니 이미 문자를 쓰지 아니한다고 말할진대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음이 합당함이니 말을 한즉 곧 문자이니라.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 자성에서 작용이 일어나는가? 이제 우리 자성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36대가 이제 사람들의 말하고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 상을 예입니다. 그러니까 양변을 예인 그 자리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때는 상을 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36대법을 써가지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말이 나올 때는 이제 상을 예의지 않고 상에 집착해서 하죠. 여기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올 때는 상을 예의고 또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공에서 공을 예입니다.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네.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 우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올 때 그 말을 할 때에 그 있다, 없다 하는 말이 상을 여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36대법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여의고 나오고 또 안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해가 스님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해가 스님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그럼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넣으라 그랬거든요. 그럼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없다 하니까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그것을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혹시 이제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다,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무의 공이 아니고, 그 공에서 공을 여은 말이라는 거죠. 그 말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해가 심이 없다 그랬죠. 괴로운 마음 갖고 오라 하니까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없다 하는 것은 이제 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달마심이 어느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없다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완전히 공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해가 스님이 대답하기를 요요상지합니다. 요요상지는 아주 항상 그것도 굉장히 밝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내가 유무양변을 우리가 여의는데 불성을 우리가 이제 열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말은 백일법문에서 성철 스님은 쌍차 쌍조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없다 하는 것은 이제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여러 번 이 얘기를 드려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공에서 공을 여인다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해가심이 없다 소리 할 때 그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그래서 없다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없다는 말 속에 없다는 것도 이제 초월해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제 질문 시간에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안으로 우리가 없다 할 때는 그 없는 것도 이제 있다 없다를 초월해가지고 이제 없다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사회에 이제 지식인들이 흔히 이제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먼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머당 같은 이는 불교는 허무지교다. 또 슈바이처 박사 같은 이는 불교는 비관하는 종교다. 또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이는 이제 불교의 열반은 일체에 무관심하는 게 열반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없는 물을 그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때에 공에서 공을 여인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에서 공을 여의게 되면은 이제 상대적인 공에서 이제 상대적인 공을 초월한 그런 공이라는 거죠. 그럼 그 공은 그 공 속에 유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맨날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게 현상이고 이것이 본질이라면은 현상이 이렇게 앞에 나타날 때 본질은 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인다는 것 뿐이지. 또 이제 이 본질이 이렇게 앞에 나타날 때는 현상이 또 뒤에 이제 숨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예요, 하나. 둘이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계 반계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지금 가장 이제 지금 발견을 못하고 지금 연구를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제가 먼저 힉스라는 말을 드렸는데 그 힉스도 아주 질량화되지 않는 소립자거든요. 근데 그 소립자가 지구에 있는 어떤 기운강 이제 인연으로 결합하게 되면은 질량화된 최초의 우주 최초의 물질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이제 세우고 지금 그 힉스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제 지금 스위스 국경 지방에서 27km나 되는 그 도움 속에서 1200명 물리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소개해 드렸죠. 그럼 거기 발견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공에서 공을 여인다는 말같이 이제 그 힉스가 이제 질량화되지 않은 거니까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뭔가 물질이 되는 요소가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직 질량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발견되면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다 하는 말도 제가 먼저 드렸고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밖으로 나올 때는 상에서 상을 여의고 안으로 들어갈 때는 공에서 공을 여의니 이 공에 집착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명만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길어지고 또 상에 집착하면은 사견만 길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혹시 이해를 못하고 비방해가지고 바로 말하되 문자를 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상에서 상을 여의고 공에서 공을 여인다 하니까 이 문자를 이 자리는 문자로서 이제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문자를 쓰지 아니한다라 하니 이미 문자를 쓰지 아니한다고 할진대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말도 안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해야 되는데 그 말 자체가 문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즉 말인즉 꼭 문자니라. 자선상에 공을 설하나 바르게 말하면 본성이 불공하니 이 자성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이다 상이다 이렇게 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설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해본다면은 본성이 이 본질이 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하지 아니했기 이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공해버렸다면은 말도 안 하죠. 말도 할 수 없죠. 작용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자성상에서 공을 설하니 바로 말하면은 본성이 공하지 아니하니 미해가지고 스스로 현혹한 것은 말이 삿된 영고요 까닭이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대법을 갖고 이 얘기를 하는데 얻었다 하는 것은 스스로 얻어온 것이 아니다. 얻었다 하는 것은 스스로 얻어온 것이 아니고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얻었다 하는 거다. 또 얻어온 것은 스스로 얻어온 것이 아니고 밝음이 변해가지고 얻어음이니라. 그래서 얻어온 것으로서 밝음을 나타가지고 오고 가는데 서로 원인이 되니 36대법도 또한 다시 이와 같나니라. 지금 이 전기불 켜놓으니까 지금 밝은데요. 전기불 켜면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밝다 어둡다도 서로 이제 원인이 돼 가지고 밝다 어둡다 있는 것이지 이 밝은 게 없고 어두움만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둡다 밝다 그 소리를 안 하게 되죠. 그 전에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전에 어두우니까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가 농삼아 그랬어요. 안 보이기는 왜 안 보여? 껌껌한 거 보고 있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36대법이 이제 끝났습니다. 대사께서 열제자에게 말하되 이후에 법을 전해 가지고 번갈아 서로 일권의 단경을 가르쳐 주어 가지고 본종을 잃지 않게 해라. 육조 스님이 열 제자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법을 전하는데 한 권 이 단경을 갖고 이제 가르쳐 줘 가지고 본종을 잃지 말게 해라. 단경을 이어받지 못하면은 나의 종지가 아니다. 이 단경의 내용을 이제 이어받지 않으면은 이제 육조 스님의 종지가 아니다. 이제 얻어 마치니 번갈아 대대로 유포해서 행하게 하라. 단경을 만남을 얻은 자는 내가 친히 가르친 것을 보는 것과 같나니라. 열 제자가 가르쳐 줌을 얻기를 다하고 단경을 서사해서 번갈아 대대로 유포해서 행하게 하니 얻은 자는 반드시 마땅히 성품을 볼 것이다. 육조 스님이 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발 가사와 이제 바로는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이 단경을 이제 전해 가지고 이제 법을 삼도록 하는데 이것도 이제 또 글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본이 단경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도 조금씩 다르고 하는데 가장 이제 오래된 단경은 이제 이 도낭본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원본에 상당히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덕이본이나 이제 5본이 있는데 대승사본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 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변질이 돼 가지고 내용이 상당히 이 단경 그 도랑본 단경보다는 조금 불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그래도 이제 원본에 가까운 것은 이 육조 이 도랑본 단경이다 이렇게 보고 육조 스님도 이제 이 단경을 전해 가지고 이제 대대로 이제 법을 어긋나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유포를 해라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록에는 보면은 이제 해충국사 같은 분은 이제 그 단견을 이제 그때는 인쇄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다 손으로 이렇게 써서 이제 필사를 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전해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오자도 많이 나오고 이제 틀린 글자도 나오고 또 뭐 쓸데없는 글자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 부분적으로 글은 좀 이제 틀린 게 있더라도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단경으로서 이제 법을 전하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부촉을 했습니다.